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오지 탄광에서 온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여기 분들은 아오지 탄광이라고 하면 대체로 모르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아오지 탄광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는 모르고 이름만 들어서 알지요. 아오지 탄광이라는 곳은 정말 이름도 오지 말라고 하였지만도 거기서 제가 산 중인으로서 얘기하겠습니다. 아오지 탄광은 고향 자체가 그 고장 자체가 진흙에 덜밭이고 바람 한번 불면 곡식도 되지 않아서 다 말라 죽는 그런 곳입니다. 바람이 너무 불어서 옥수수 이삭도 주먹만 하고 벼도 잘 안 되는 그런 험한 고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분들이 알다시피 아오지에는 아오지 탄광이 있습니다. 아오지 탄광은 그야말로 전쟁에서 포로가 된 6.25 국군 포로들을 강제로 몰아넣은 그런 수용소나 같습니다. 제가 나서 자란 곳은 아오지 그 오봉 올라가는 거기에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포로들이 수용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포로들이 수용소에서 아버지들은 젊어서 단첼로 탄광에 집단으로 들어갔다가는 나올 때 집단으로 나와서 수용소 생활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아오지에서 나서 자라서 지금 생각하면 어기 막히고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포로 아버지를 둔 죄로서 말도 함부로 할 수 없고 모든 행동을 매사에 조심하여야 했습니다. 우리 뒤에는 꼭 그런 세포비서나 반장들이 따라다니며 우리를 살피곤 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로 말하면 제가 본 아버지는 새벽에 새벽별을 이고 탄광에 나갔다간 새벽 밤별을 머리에 이고 돌아오시곤 하였습니다. 아버지들은 하루에 12시간 고역에 시달리면서도 제대로 밥도 못 드시고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일하곤 하였습니다. 북한에서는 그 앞쪽에서는 몰라라 저 아오지라는 곳에서는 배급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1인당 배급량이 500g이라고 하면 거기서 또 전량미라고 200을 떼고 나머지 조그만한 것을 주고 배급을 줬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탄광에 나가서 고된 노동을 해야 되겠는데 집식구들 굶더라도 아버지들은 벤또 여기 말하면 도시락입니다. 북한에서는 벤또라고 하는데 벤또에 옥수수 밥이라도 싸가지고 나가시면 아버지는 그 집에 남아있는 자식들이 목에 걸려서 그 밥을 다 드시지 않고 절반은 남겨오시곤 하였습니다. 우리는 저녁이 되면 아버지가 그 밥을 남겨오는 걸 기다리느라고 잠도 안 자고 아버지 올 때까지 기다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은 정말 어처구니 없고 아버지 불쌍한 생각을 못했다는 죄책감에 정말 눈물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철이 들면서 느낀 것은 아오지 탄광이라는 데는 정말 그 북한에서는 아버지들한테 43호란 딱지를 붙여가지고 아버지들을 강제 노역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탄광에서 일본 아들 때 그 설비라 탄광이 다 낡아서 사고가 하루 멀다하게 사고가 나요. 어릴 때부터 봐온 것인데 사고 났다 하면 갱 안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이 다 폭발해 죽었다. 갱 안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이 불이 무너져 죽었다. 이런 소리만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그 설비가 나빠서 사고 난 것을 우리 아버지들이 반동이 돼서 포로들이 사상이 나빠서 사고를 낸 것처럼 사고만 하면 아버지들을 붙들어다 일주일씩 바위부에 가두고 문책을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어릴 때 우리 어머니는 잠을 자지 못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아버지 나올 때까지 온 집안 식구 두 눈으로 새겼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잘못돼서 들어가면 우리는 밤에 그 누구도 모르게 지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겁니다. 어디로 사라지겠어요? 정치범 수용소 같은 데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항상 초조한 마음에 잠도 못 자고 우리 자식들 같이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버지들이 말을 조금만 잘못해도 사상이 나빠서 말을 잘못했다고 가다놓고 고문하고 이런 거 수십 번 반복하는 것을 제가 자라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가 학교에 가서는 세뇌교육을 받습니다. 북한에 대한 세뇌교육을 받지만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가 어느 때인가 우리가 철이 들기 시작해서부터입니다. 아버지는 남한에 대해서 교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남한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기에 우리가 남한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남한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버지는 항상 아버지 고향 남조선에 가면 정말 물이 맑고 산이 좋고 공기가 좋아서 모든 곡식이 그렇게 잘 돼서 이 북한의 쌀밥은 밥도 아니라고, 아버지 고향에서 농사지은 쌀로 밥을 지으면 밥숟가락 떠지지 않는다고 일렀고, 또 우리 아우지에 가면 미나리라고 하면 너무 고장이 진흙 땅이고 비가 오면 진흙이 발에 다 달라붙어 신발을 못 신고 다니는 그런 고장입니다. 그런 고장에서 미나리가 나면 땅바닥에 딱 달라붙어서 칼로 캘 수도 없이 그런 것도 미나리라고 캐 먹습니다. 그러면 아버님께서는 너희들 조금만 참아라. 10년이 되면 조국이 통일이 된다. 조국이 통일이 되면 아버지 고향에 가면 미나리가 허리만큼 자라서 낫으로 썩썩 빼서 무쳐 먹으면 그 맛은 더할 날 없이 더 맛있다고 계속 배우곤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자란 우린 어린 마음에도 10년이면 조국이 통일이 되겠지 하고 기다려왔고, 아버지가 말한 그 고향에 언제 가겠는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에 와서 그런 교육을 받아도 밖에 나가서는 아버지가 절대로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나가서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걸 말 번지기만 하면 온 집안이 잘못되니까 조심해라. 계속 타일렀습니다. 저는 8살에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없고 언니하고 저하고 동생 둘, 막내 동생 아기를 남겨놓고 우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4자식을 위해서 탄강에 아파서 하루 안 나가면 배급 눕갈 한 눕갈 자릅니다. 자르면 그 배급을 다 타도 새끼 죽물 먹고도 탄강 나가는 사람 도시락 싸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그 배급눈 한 눕갈 잘리는 게 아까워서 지친 몸을 끌고 일하러 다니곤 하였습니다. 지금도 생각납니다. 제 8살에 어머니가 없었는데 그쯤에서 어머니가 사망되자고 생각해 그러는지 우리를 앉혀놓고 아버지 대해서 얘기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포로 되었다고 우리 보고 얘기할 때 제 8살에 너무 어려서 그게 뭔 말인지 모르고 그때는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말씀이 너희 아버지는 포로가 돼서 전함을 하였다면 좀 앞쪽에 가서 인생이 달라졌겠는데 전황하지 않고 고집이 세가지고 끝까지 버티다나니 아우지 탄강까지 오게 됐다고 말하였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아우지 탄강에 와서 살면서도 어머니는 항상 마음 졸이고 살았다고 하였습니다. 왜? 어머니가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잘못되면 어머니까지 다 정치범 수용소에 가면 자식들까지 다 가야 되니까 어머니는 항상 마음 졸이고 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철없는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머니한테, 엄마 그러면 왜 아버지는 자기 고향에 가지 않고 북한에 남았냐고 하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남기 싶어서 남은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정부가 보내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남았다고. 그러나 아버지들은 젊어서 반항을 했다고. 반항을 하였는데 정부에서는 국군 포로들 모여놓고 고향에 갈 사람 손들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손들면 그 중에서 몇 사람을 직급 있는 사람들 뽑아서 앞에다 세워놓고 총살하였다고 어머니가 일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대 청춘 나이에 그 누가 총구 앞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버지들은 마지못해 총에 맞아 쓰러지는 전우들 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목숨을 붙여서라도 늙어서라도 고향에 가겠다는 그 한 가지 마음 가지고 모두 입을 다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여 북한에서는 전쟁이 끝나고 전후복구 건설 시기에 청장령들이 어디 있습니까? 포로들을 다 죽이면 그 기막힌 탄광 건설판에는 누구 가겠습니까? 오직 우리 아버지들을 그 전후복구 건설 도구 기계로 써먹은 겁니다. 그 아우지 탄광 설비가 일본 아들 때 설비대 다 낡아서 하루몰다하게 사고가 나는 그 막장 안에 진짜 빨갱이들은 누구 들어가겠습니까? 포로인 우리 아버지들은 마지못해 그 불 속으로 들어가야 하루 여명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머님 말씀이 또 아버지들이 고향에 가겠다고 포로들이 반항을 하니까 정부에서는 아버지들을 장가 보내서 가정을 이루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가정을 이루는 것도 제 우지가 아니라 정부에서 맞세우는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할 때는 표창으로 결혼을 하게 했다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소리 듣고 표창이 뭐인가 하니까 어머니가 얘기해 줬습니다. 그게 바로 하루 계획이 석탄이 150톤이라면 150톤, 매 사람이 150톤씩 캐야 표창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루 캐는 양을 검사한다고 합니다. 검사해서 제일 많이 캔 사람들은 표창을 줬다고 하였습니다. 표창을 주면 그 표창을 받은 사람 순서대로 휴가를 주어서 장가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자유가 없이 이렇게 인간 말종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가 와서 보면 말로는 이렇게 들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말로 다 표현 못합니다. 글로 다 표현 못합니다. 실제 겪어본 걸 어떻게 말로 글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국군 포로들을 잊지 말고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철이 들면서 13살 때부터 어머니가 없고 빨리 철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 아버지가 43호가 뭐인지 국군 포로가 그 북한에서는 국군 포로라고 안 해요. 계례군이라 해요. 계례군이 뭐인지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우리한테 너희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나 언니는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 대신으로 엄마 노릇을 하다는 학교 문 앞에도 못 갔습니다. 언니가 학교에 못 가고 우리 시발질에서 제가 학교에 간 거지요. 학교에 가니까 아버지가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언니가 못한 공부까지 다 해야 된다. 그래야 공부를 열심히 해야 10년 있다 조국이 통일이 되면 아버지 고향에 가서 네 배운 지식을 써먹을 수 있다고 하여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13살이 되어자 제가 모든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43호이고 계례군이 돼서 제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학교 애들이 입소문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건 바로 학부형들이 애들한테 그런 얘기 한 겁니다. 집에 가서 아무개는 아버지가 계례군이고 43호 돼서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너희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애들 속에서 절 보고 계례군 딸이라고 별명처럼 계례군 딸, 계례군 새끼. 학교에 가면 13살부터 왕따를 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학교에 가서 그런 모욕을 받고 집에 오면 저는 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는 왜 43호이고 아버지는 왜 계례군 포로인가 하고 쥐뜯고 울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하지 못하시고 담배만 꾸벅꾸벅 태우시었습니다. 아버지가 태운 담배 꽁초 거짓말 보태서 아마 북한에서 말하면 한 사발은 됐을 것입니다. 철없는 저는 그렇게 아버지를 쥐뜯다가는 학교에 안 간다고
애들이 계략은 새끼 계략은 딸이라고 놀리니까 학교에 안 간다고 울곤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얘기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10년만 참아라. 조국이 통일이 되면 남조선에 가면 너희들은 영웅이 딸이라고, 남조선 사람들이 영웅이 딸이 왔다고 꽃다발을 목에다 걸어주며 목마 태워줄 것이라고 우리를 타일렀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를 원망하다가도 그래 조국이 10년이면 통일이 된다는데 그때까지 참자. 참아보면 우리는 남조선에 가면 영웅이 딸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 메달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메달인가 하면 아버지는 영웅이 메달이라고 하였습니다. 통일이 되는 날 오기만 손꼽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다리던 10년이 지나도 조국이 통일은 오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저희 동생이 17살 어린 나이에 학교에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남자라면 아버지 대를 이어서 무조건 연자제로 탄광 불막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남동생이 17살 무슨 철이 있습니까? 그런 남동생이 학교 졸업을 앞두고 누나 나는 탄광에 가기 싫다고, 아버지 따라 탄광 막장에 들어가기 싫다고 울면서 우리 언니한테 매달려서 누나 나를 좀 다른 데 배치해달라고. 그럴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우리 언니는 10년만 또 참으면 조국이 통일이 된다고 아버지가 얘기했으니 조금만 더 참고 견디자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어 우리 남동생 17살 어린 나이에 탄광 막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7살 어린 나이에 탄광 막장에 들어간 우리 남동생은 퇴근에 와서는 누나 배고프다고 애기처럼 앉아서 엉엉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동생은 탄광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는 정말 맨 무실에게다 옥수수쌀 한 줌 넣고 죽을 먹어도 탄광 일하러 가는 사람은 벤또를 싸줘야 되니까 그래도 가는 조그만 벤또에다가 우리 누나가 벤또를 사주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17살 어린 나이 한참 먹을 나이에 그 주먹만한 옥수수 밥이 배에 차겠습니까? 그렇게 울 때 우리 아버지는 얘기하였습니다. 아버지는 20대 젊은 나이에 포로가 되어 탄광에 잡혀와서 지금 17살 난 우리 남동생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버지 때는 전후복구 건설 시기라 온 나라가 지금 100일 전투 무슨 전투 내걸고 아버지들 가혹하게 부려먹을 때는 아버지들이 너무 배고파서 아우지 탄광에 석탄은 갈탄이라고 윤기 바짝바짝 나는 그런 석탄입니다. 정말 보기만 도끼를 망치를 톡톡 깨면 사탕알처럼 깨져나갑니다. 아버지 하는 말씀이 우리는 정말 그 석탄을 캐서 너무 배고파서 그 석탄알을 사탕알처럼 씹어 먹었다. 아버지들은 20대에 그렇게 일했다. 그러나 너는 옥수수 밥이라도 벤또를 사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라. 10년이면 또 조국이 통일이 된다 하고 타일렀습니다. 그러던 우리 남동생이 10년이 돼도 통일이 오지 않고 아버지 얘기해도 그 얘기가 이젠 우리가 이제 고지듣게 안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를 너무 계략은 놈이라고 계략은이라고 애들이 놀리고 집에 와서 원망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는구나. 자기를 계략은이라고 우리가 원망하니까 거짓말하니까 조국이 통일이 되지 않는 통일도 10년이면 온다 하고 통일이 되면 영웅이 자식이라고 거짓말을 한다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달픔에 굶주리던 우리 남동생이었고 우리 여자동생 막내는 졸업을 하니까 여자들도 어지간하면 다 탄광에 배치합니다. 그 탄광에 그 가스를 막는
그 나래를 트는 나래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우리 여자 동생이 일하는 그 고장은 매해 아가씨들이 2명씩 죽어나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볏집으로 나래를 틀면 여기로 말하면 한풍기가 있지 않아요? 북한에는 한풍기라는 게 없습니다. 다 막힌 방 안에서 그 조그만 방 안에 2명, 3명 앉아서 나래를 틀면 출입문을 열면 앞이 보이지 않고 뽀얀 먼지 속에서 아가씨들이 일합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나오면 콧구멍이 다 먼지에 막히고 입술이 다 새까매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가씨들이 들어가서 폐암에 걸려서 1년에 2명씩 죽어나갑니다. 그 몫이 바로 우리 여자 동생 차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여자 동생이 폐암에 걸렸습니다. 폐암에 걸리니까 우리 남동생이 그 여자 동생 데리고 북한에는 계례교양소 폐암들 가는 그런 요양소가 산속에 있습니다. 다 몰아였는 거지요. 거기에다 우리 남동생이 데려다 주고 오빠가 보름 있으면 너를 데리러 올게 하고 거기다 둬두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온 우리 남동생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 고통을 겪은 우리 남동생이 하루는 막장일을 끝내고 친구들이 술을 마시자고 해서 술자석에 가게 된 것입니다. 술자석에서 술을 많이 마신 우리 남동생은 취해서 아버지가 집안에 와서 남조선 개혁을 한 그 말을 그대로 외운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고. 10년 있다 조국이 통일이 되면 우리는 아버지 고향에 가면 영웅이 자식들이라고. 아버지 고향에 가면 쌀도 너무 좋고 물도 너무 좋아. 밥을 지으면 밥숟가락을 뜰 수 없고 미나리가 허리만큼 자라서 쑥쑥 나서는 베어먹는다고 우리 아버지가 얘기했다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친구들 5명 앉아 술을 마셨는데 그중 안전원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공장 안전부 다니는 아들이 그 말을 듣자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바로 얘기했습니다. 아무개가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반동놈이 새끼 반동말을 한다고 하더랍니다. 그 후 우리 남동생은 밤에 새벽인지 밤인지 지도새도 모르게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 남동생이 없어졌다고 아버지가 저희한테 와서 말할 때 우리 남동생 어디를 갔는가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기 시작하니까 그 친구들 다니며 물어보니 그중 한 명이 자기같이 술을 마셨는데 아마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말을 했으니까 당연히 저는 붙잡혀갔구나. 그렇게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몇 달 지나서 또 아버지가 없어졌다고 동네 어머니가 저한테 와서 일러주었습니다. 어젯밤에 너희 아버지가 없어졌다고. 그렇게 돼서 또 아버지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디를 갔냐고. 찾다가 못 찾으니까 들리는 소문에 우리 아버지를 붙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까지 붙들어 가서 정말 초심 속에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살다가 어느 한날 우리 남동생이 우리 집 내가 사는 집으로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도망쳐 나왔는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팔에다가 족쇄를 묶고 다리에다 족쇄 묶고 새스랑을 다리에 달고 팔에다 다 달았더라고요. 그리고 맨발로 집에 와서 밤에 누나 부르길래 누구야 하니까 누나 내 왔어 하고 문을 여니까 그런 남동생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하니까 누나 너무 배고파서 밥 좀 얻어 먹자고 왔다고. 근데 그때 1997년 그때는 한참 고난이 행군 시기라 그 누구도 배고파서 정말 자고 일어나면 눈 뜨면
아버지 바닥에는 오늘 밤 자고 나면 옆집에서 죽었어. 또 내일 밤 자고 나면 누구네 죽었어. 이러는 때였습니다. 저도 쌀이 없어서 두부 찌꺼기인 비지를 한 줌 먹고 자는데 남동생이 와서 밥을 달라니까 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부 하는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그 전에 말하면 북한에서는 그 두부 찌기 비지가 여기 말하면 세수대야 그런데 하나 북한 돈으로 5원씩 했습니다. 그 5원도 없어가지고 저는 예상으로 갔다가 된장이 있으니 된장을 주겠습니까? 간장이 있으니 간장을 주겠습니까? 소금을 뿌려가지고 우리 남동생한테 주먹으로 제기를 져서 먹어라. 우리 남동생 거짓말 보태지 않아서 그 주먹 제기 비지를 한 손에 거의 다 먹고 조금 남겨놓고 누나 배부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생각해냈습니다. 아차, 이러는 게 아니다. 도망치자. 이젠 도망쳐야 된다. 하니까 우리 남동생 말이 누나, 내가 도망쳐서 오늘 들어가지 않으면 내일은 아버지를 죽일 것이고 누나를 붙들어 갈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된다고 날 보고 울면서 그 새스람을 질질 굴면서 다시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 후 6개월이 지나서 안전부에서 저를 붙들어 갔습니다. 저를 붙들어다 구치장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왜 구치장에 넣는가 했더니 한 이틀 있다가 저를 안전부 트럭에 태우고 차에 싣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차에 싣고 어디에 가는지도 모르고 푹 시커멓게 친 차에 타고 가서 내린 곳이 바로 아우지 아우지 공설운동장 그 옆에 강이 흐르는 게 있습니다. 강이 흐르는 거 있고 나무다리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강 흐르는 옆에는 자갈밭입니다. 바로 거기에다 차를 세우고 저를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내려놓고 한참 후에 보니까 벌써 공고를 다 붙여서 모든 사람들이 시범으로 그 자갈밭으로 다 모이게 운동권 사람들 다 모이게 한 것입니다. 우선 포로들을 다 모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있다가 조금 있다가 차가 와서 안전부 차가 한 대가 와서 서길래 저건 또 무슨 차냐고 제가 자갈밭에 앉아서 올려다 보니까 거기 안전원들 여럿이서 사람 나무 작대기에다 맨 사람을 하나 내리고 다 묶은 사람을 하나 내리고 하나는 작대기만 내리고 사람은 걸어서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사람 내리는 모이다 하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것을 매달려 있는 것은 바로 저희 아버지였고 걸어서 말뚝에 매달리는 것은 바로 저희 남동생이었습니다. 한참 후에 저희 아버지와 남동생을 다 매달아 놓았길래 저는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얼굴을 쳐들고 봤습니다. 그때 본 아버지 모습은 입에다 자갈을 물리고 얼굴까지 다 고정시켜서 움직이지 못하고 눈도 못 뜬 상태였습니다. 저희 남동생은 입에다 자갈을 물리고 눈은 뜨거운 두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서 반역자이고 반동이고 간첩이라고 하면서 총 3발씩 쏘는 순간 저는 누구도 모르게 악 소리를 질러 제 턱이 떨어진 것입니다. 저는 저 턱이 떨어진 것도 몰랐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 턱이 떨어지니까 어쩔 바를 몰라가지고 병원 갈 생각도 못하고 그 어르신들이 자기 집에 데려가서 그 쌀배찜을 따발에 틀어서 제 턱에다 대고 막 들이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신을 잃고 며칠 만에 정신을 겨우 회복하였습니다. 정신을 회복했다는 소식을 누구한테 들었는지 보이부에서 왔습니다. 보이부에서 와서 저를 데리고 집으로 가서 아버지 집을 가택수색 하자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끌려간 저는 보위원들이 가택수색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택수색을 하던 중 제가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그 북한에서 말하면 조그만 고리짝에 계속 열쇠가 잠겨져 있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랄 때 그걸 보고 우리 아버지가 저기에다 무슨 돈 아니면 무슨 군동이 꽁쳐놓고는 우리를 다 시집장가 보내고 가만히 쓰자고 그러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지만 아버지 물건이니까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가택수색을 하던 보위원들이 저를 보고 그 열쇠를 열라고 하는데 저한테는 열쇠가 없었습니다. 부엌에 가서 도끼를 가져오라고 해 도끼를 가져다 그것을 까고 그 안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을 열어보니 금덩이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아버지 군복 다 찢어진 군복의 견장에다가 위에 상의만 드문드문 붙어있고 바지는 다 달아서 천조각 몇조각 붙어있는 군복을 우리 아버지께서 새까만 보자기에다 바늘로 다 한 뜸 한 뜸 깨매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보위원들은 눈이 뒤집혀서 반동놈이 새끼라고 저를 구두발로 걷어찼습니다. 구두발로 걷어차서 쓰러진 저를 구두발로 넘어진 제 얼굴 귀 꼭대기에 구두발을 누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구두발을 누르니까 저 귀 안에서 꾹꾹꾹 3번 소리 납니다. 그 소리 나는가 동시에 제 귀 안이 멍멍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잃고 기억마저 다 잃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고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지나간 일도 기억이 안 나는 것이었습니다. 모조리가 된 것이요. 그러던 저를 우리 옆집 엄마가 걷어주다가 그 보위원이 밟은 그 귀에서 고름이 양쪽 귀로 막 흘러나오고 하니까 북한에도 그때는 골비세월이라 고난의 행군이라 병원에 가도 돈이 없으면 베니싱 한 대 맞지 못하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도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귀를 치료도 못 해주고 그리고 대륙 있다가 시집을 간 우리 언니한테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언니는 해령 쪽에 있다나니 아버지가 총살 당한 것도 기별을 느껴봤다나니 제가 이렇게 된 것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거기에다 인편으로 알려가지고 언니가 왔을 때는 제가 아무 기억이 없고 모조리가 된 것이요. 여러분, 인간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인간을 짐승보다 못 여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아버지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저는 정말 대한민국에 올 때 아버지가 말한 대로 정말 우리 아버지는 영웅이구나. 정말 아버지 이름만 대면 꽃다발을 목에다 걸어주고 환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 부푼 마음을 안고 대한민국에 왔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를 일반 탈북자보다 더 못하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얘기를 하면 그 누구도 두더두지 않고 저는 한의원에 와서 이미 부풀게 얘기를 했고 한의원 퇴소해서 정말 단체라는 데는 다 가서 인터뷰를 몇천 번도 했겠어요. 그러나 우리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여러분, 6.25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다 포로된 우리 아버지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억울한 우리 아버지들이 한을 풀어주십시오. 이 나라 정부가 우리 아버지들을 알아앉으면
어디서 알아주겠습니까? 제 병사도 아닌 외국에서도 우리 아버지들의 일을 가슴 아파하는데 제 나라 땅인 대한민국 정부는 왜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시민단체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이 원한을 꼭 회복해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연자제로 산 우리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참 그 북한에서 생활과 또 이렇게 남한에 와서 그 생활의 어떤 그 간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참 어려운 고통을 많이 겪으셨는데 이 남한에 와서도 좀 평안한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볼 때 같은 국민으로서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 나래가 무슨 뜻인지 나래라는 건 여기 그 말하면 겨울을 농사지면 그 볏짚이 예. 나오잖아요. 예. 그 볏짚을 이렇게 엮어 가지고 아. 나래를 툽니다. 그거 툭툭 여서 틀면 네. 그 먼지 막 나. 볏짚이라는 게 바깥에서 그 자연에서 말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는 아니고 이제 볏짚 이렇게 해서 내가 아버지하고 물어보니까 그 탄광에 들어오면 뭐 가스 나오고 뭐 그런 거 있어. 그거 막는데요. 그 볏짚으로 막아야 된대요. 그런 거 투는 데예요. 네, 그렇군요. 참 그 가족이 그 북한에서 그렇게 참 그것뿐 아닙니다. 네. 제가 두만강을 새벽 2시에 넘었는데 새벽 5시에 우리 언니를 보육에서 데려갔습니다. 데려가서 언니는 감옥에 가서 사망하였고 제 어린 아들은 엄마가 도망쳤다는 이유 이 할아버지가 국군포를 한 이유로 안전부다 가다 오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안전부에 가다 오니까 견디지 못해가지고 대못을 먹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혼자서 오셨나요? 여기는? 예. 참. 몇 년도에 오셨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2010년도에 와서 암수술 3번 하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또 큰 병고로도 고통을 당하셨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탈북자 단체에서 이제 활동하시고 그렇다면 이 참 생활하는데도 참 곤란이 많으시겠어요. 지금은 어떤 그 직업을 갖고 계시나요? 우리는 나이 들어서 오다나니 솔직히 그렇습니다. 국군포로 자녀들은 배우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와서 여느 탈북자 애들은 대학 다니다 온 애들, 대학을 나온 애들, 뭐 군대 갔다 온 애들도 다 여기서는 일반 단체들에서 써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식당 일밖에 우리 몫이 아니잖아요. 식당 일 하거나 어디가 청소하는 일이 우리 몫인데 솔직히 말했지 저같이 암수술 3번 하고 기력이 없는 사람 어디가 일하겠습니까? 직업도 못 찾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좀 강력히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예, 저는 이 나라 정부가 너무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북한에서는 요구도 아예 하는 식량도 퍼주고 모든 지원은 다 해주면서 자기 나라 군인들인 국군포로들은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국군포로들 데려올 생각은 아예 하고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봐야 폭탄을 만드는 무기입니다. 시민들이 먹어도 못 봅니다. 정말 정부의 의견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고령이 되신 국군포로들을 한 분이라도 더 모셔왔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어째? 그러시면 이제 이제 뭐 간단하게 우리 참 이게 다른 단체에다 호소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좀 협조해달라고 그렇게 하시고 또 이 국민들한테 강한 메시지 한번 전해주세요. 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정말 이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 포로된 우리 6.25 국군 포로들을 잊지 마시고 지금 현 새 세대들은
국군 포로가 뭔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이 유튜브를 보시고 6.25 국군 포로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들을 명예를 찾는데 도움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마치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네,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정말 이렇게 우리 유튜브 촬영사상 가장 탈북하신 가슴이 찢어지는 분들,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6.25 때 탈북한 말에서 또 말 못해. 상당히 쇼킹한 내용도 많았고요. 이런 분들 누가 돌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 지금 대통령은 자칭 인권 대통령인데 도대체 이런 거를 안 하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네요. 경상도 안동이셨대요. 안동.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